163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들어갑니다. 행정소송이랑 비교하는 거죠. 행정소송에서는 항고소송이랑 당사소송까지가 주관적 소송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인정되는 객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더 있었고, 그런데 행정심판법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심판이 뭐밖에 없다? 항고심판밖에 없다 이겁니다. 항고심판밖에. 취소심판, 무효등광심판, 그리고 의무행심판이죠. 그래서 소송에서 항고소송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고, 취소 쪽하고 무효 쪽은 똑같은데, 그 세 번째 게 좀 다르잖아요. 다른 건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대로 몇 년도였다? 1984년도였다. 84년도에 행정심판법 제정하고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무이행소송 도입하고 의무이행심판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의무이행심판은 통과를 시켰지만 의무이행소송 도입이 무산돼 버렸다고 했죠. 그게 좌초되면서 뭐가 들어왔어? 부작위 위협 행위성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무이행심판이 남아있는 상황.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당사자 심판이라는 게 아예 없을까? 객관적 심판이라는 게 아예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개별법에서 그러한 행정심판을 인정을 하고 있다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심판법, 일반법에 취소심판, 무효하게심판, 의무행심판만 있다는 것이지, 항고심판만 있다는 것이지 다른 당사심판 등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봤던 것 중엔 뭐가 있어요? 어제도 얘기 나왔나?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 사이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에 조정하는 토지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것도 당사자 심판이 되는 것이고, 사용자하고 근로자하고 사이에 있어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것도 당사자 심판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의 교원소청심사, 이것도 사립학교 법인하고 그 다음에 교원하고 사이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의 다툼, 당사자 심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당사자 심판은 항고심판이 아닌 이유가 뭔데? 행정청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고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주민투표법에 보게 되면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주민투표 심판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민중심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당사자 심판이나 객관적 심판도 개별법에 근거가 있으면 인정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행정심판법은 항고심판만 인정을 하고 있다. 네, 취소심판 들어가 보시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위법 또는 부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고 있다는 거지? 부당이 포함되고 있다는 거지?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만 내릴 수 있겠지만은 합법성의 통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당 부당에 대한 심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목적성 심사가 가능을 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유리한 방법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당한 행위로 봐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렇게 보게 되면 행정심판이 조금 더 권리구제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사실 지울 수 없는 것도 뭐가 있었어요. 맨 앞에 맨 뒤쪽에 교재 맨 뒤에 있는 인문특강 자료, 아니 안 봐도 돼. 네,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 팔은 안으로 굽니다. 팔 잘라야 되고요. 가재 먹어버리면 되고요. 네, 초록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구니를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초록은 동색 가재는 개편 팔을 안으로 굽는다. 동생의 행동에 대해서 형한테 가서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다. 넓게 인정을 해줬지만 제도적으로는 뭐야? 위법할 때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지만 하지만 자기 편 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행정소송이 따로 다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존재가 재판청구권 침해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 소송 제기 못하는 거 아니지. 그리고 소송법이 94년도에 개정돼서 98년도 3월 1일 날 시행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어땠었어요? 필요주의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지금 임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예 행정심판 안 거치고도 바로 소송 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당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없어요? 등 없죠. 등.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처분 등이었었지 등이 빠진 이유가 뭐야? 재심판 청구 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법령집 펴보시고 행정심판법 제51조
살이 나오려고 그래. 어떡하지? 살이, 라면 살이 말고, 씨. 다 잡아 넣어야 돼. 그죠? 이 나이에 시험 다시 봐서 합격을 한다고 검사를 시켜줄 것도 아니고, 그죠? 어, 나한테 칼자루를 좀 줘봐. 다 잡아넣게.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죠. 바뀌지 마.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20대 초반에 막 수배 생활하면서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너도 나이 들면 바뀌어. 너도 나이 들면 철들고, 너도 나이 들면 떼먹고, 너도 나이 들면 쓰레기 돼. 젊은 피에 그러는 거야. 그 뒤로 25년. 때 하나도 안 묻었잖아요. 그죠? 하찮아. 그죠? 이거 하나도 안 묻었어. 개소리야. 이거는 기본적인 깜냥의 차이입니다. 그죠? 네, 깜냥. 돈 10원 없어도 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옳은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분 마음 가시는 곳에 내 마음 갑니다. 그렇죠? 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뒤집어 엎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난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 내가 왜 강의를 시작했는지 얘기했죠. 시험을 3번 떨어진 후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다시 칠린동에 돌아오니까 나머지 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읽히질 않아요. 이게 백지로 보여요. 막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 이상한 현상. 행정법 책만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막 서점 사장님들이랑 막 형님들이 막 지나가면서 나한테 말도 안 돼. 길을 걸어갈 때마다 나한테 행정법 강의 테이프, 행정법 책, 나 공부 그만두게 되는데 너 이거 볼래? 나 어제 산 건데 막 주는 거야. 무슨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래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했고 난 하기 싫어요. 그래 난 상당히 동의해요. 문재인 정치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나도 강의하는 거 사실은 되게 싫어요. 예, 난 딴 거 하고 싶거든. 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매니저랑 내가 강의를 그만두겠다. 술 먹고 내가 딱 선언을 하는 순간 내가 기절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져갖고 하나님이랑 내가 1시간 반 동안 설득당한 거야. 방언은 옆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상한 말이어서. 예, 외계어란 말이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내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앞에 아무도 없죠.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있었거든, 매니저랑. 그래, 1시간 반 뒤에 눈을 내 딱 뜨더니, 정신 바짝 들더니, 내 형을 손잡고, 방금 전까지 나 때려칠 거니까 형도 딴 일 찾아봐. 그냥 막 이러고 있었거든. 눈 딱 뜨고 나서는,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때 내가 정신 차렸어. 난 뭐 하고 있는 상황이지? 분명 내 1시간 반 전이 기억나거든. 근데 중간에 1시간 반이 없어요, 나한테. 응? 그게 내가 많이 생각해봐. 나한테 왜 강의를 시키신 건지 도대체. 왜 내 딴 데 도망도 못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왜 여기다가 날 갖다 놓은 건지 도대체, 그래서 날 얼마나 단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알았어요, 이제. 뭐냐? 노량진 신림동 전국의 모든 사교육 시장을 점령하라. 완벽한 일타가 되어서 사실상 교육시장의 대통령으로 군림한 후, 거기서 바른 삶을 전파하라. 이거 아닐까요? 정치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교육으로 해결하라. 네, 공교육을 눌러버리고 사교육이 우뚝 서 그곳에 네가 꼭대기에 서 있어라. 네, 그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바르지 않은 세상을 다 짓밟아버리는 방법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파괴력이 제일 클까요? 난 솔직히 그건 맞다고 생각해. 사교육 시장의 파괴력이 가장 크다. 근데 이 사교육 시장에 누군가 한 명이 군주가 존재한다면, 철저한 인치주의 시대가, 교육시장의 인치주의 시대가, 사람이 지배한 시대가 올 거. 물론 내가 지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지배 시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다시 올 겁니다. 네, 그거 아닐까요? 이런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쓰레기 같은 세상을. 그치? 솔직히 불쌍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돼요. 살 만큼 살았거든.
아니 40 중반까지 살았으면 해볼 만한 건 다 해봤어. 아, 결혼을 안 해봤군. 애가 없군. 그거 빼곤 다 해봤어. 솔직히 결혼과 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난 결혼 막 하는 사람들 되게 무시하거든. 아니 당장 내일 아침에 이혼할 거잖아요. 그쵸? 1년 안에 이혼할 거잖아. 반은 이혼하잖아요.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같이 살 수 있는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난 기본적으로 유럽처럼 이렇게 동거를 공식화해야 된다. 동거를 해보는 게 남았다. 살아봐야 돼요. 이 새끼가 설거지 하는지, 이 새끼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긴 하는지, 집에 와서 오락을 하진 않는지. 남자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자는 남자를 피할 때 뭘 피해야 되냐? 오락하는 자와 당구 치는 자, 골프 치는 자를 피해야 됩니다. 이건 다 쓰레기입니다. 이건 무조건 이혼해요. 알겠어요? 이건 이건 중독이기 때문에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에요. 다 끄는 이유가 뭔데? 이건 내가 하면서 내가 중독되고 있는 걸 느꼈거든. 근데 주변에 봐도요, 제정신들 아닙니다. 오락, 당구, 골프. 근데 돈 없다고 골프는 또 안 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일상적인 건 두 개. 당구와 오락을 하는 자들은, 이건 난 법으로, 마약이랑 똑같이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락은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야죠. 우리나라 안에 내수 시장은 없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애를 안 키워요. 지가 애를 낳고 애는 옆에서 우는데 지는 오락을 한단 말이죠. 그 제정신이 나빠입니까? 근데 이게 또 여성 동지들도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야. 그것도 되게 특이해. 그렇죠? 이런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삶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부당한 것도 취소하고, 그치? 그 다음에 등은 안 되지? 51조에 뭐라고 돼 있어? 재심판 청구 금지. 첫 번째, 행정심판의 결론으로서의 재결. 그 재결에 대해서 다시 심판 청구하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에 대해서 또 다시 행정심판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왜 안 되겠어? 이거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공짜고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 행정심판만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심판만 돌리는 건 허용될 수가 없겠죠? 특히 뭐 같은 경우 이런 거 생각해봐요. 만약에 요구심판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심판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만 돼? 심판의 대상에는 오직 처분밖에 안 된다. 처분밖에 안 된다. 등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 변경. 이 변경의 의미도 아주 중요하죠. 칼로리 바란스 이론이었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4조 1호에 있는 변경이 무슨 변경이었어? 소극적 의미의 변경이었었지. 소극적 변경으로서 첫 번째 소극적 형성, 즉 취소 판결이었습니다. 일부 취소였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게 또한 분리와 특정이 가능할 때만 일부 취소라는 게 허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변경은 무슨 변경이야? 이거는 적극적 변경이란 말이죠. 적극적 변경이니까 칼로리 바란스의 1번, 2번, 3번 칸의 모든 변경이 다 가능하다. 심지어 적극적 형성까지도.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행정심판법 43조 5항을 피세요. 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한 규정, 즉 의무이행재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43조 5항의 의무이행재결에 보면 음행심판에서는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처분을 하거나가 있단 말이야. 처분을 하거나 이게 뭐야? 적극적 형성 재결이잖아요. 적극적으로 새로운 허가 처분을 내려주는 재결을 한다는 것이지.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 버린다라는 것이지. 적극적인 거잖아.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 형성 재결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의무이행심판이지만 사실은 의무이행심판을 넘어서 적극적 형성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소송에는 당연히 적극적 형성 소송 인정 안 되고 의무행성도 지금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여기는 의무행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형성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칼로리 바란스의 1번 칸 그게 바로 뭐야? 적극적 형성이잖아. 적극적 형성이 가능하니까 1번이 되면 되는 소를 포함한다. 2번, 3번은 물론 되는 것이겠죠. 소극적 형성으로서의 일부 취소 재결이라는 것은 분리와 특정 여부를 상관없이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가 일부 취소 판결 얘기하면서 과세 처분하고 과징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어제 뉴스에 그것도 잘 했더만. 좀 더 높여야 되는데. 뭐야. BMW 같은 새끼들, 1%, 3% 과징금 상향 조정하고, 뭐 이러면 아예 못 팔게 막는 처분의 근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려고 한다는 건지, 했다는 건지, 하여튼간. 그래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바른 사람들이 만드는 규제라면, 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공무원, 행안부 공무원 그거 봤어요? 그 뭐 주무관 뭐 조사하는데 뭐 막 협박해내면서 막 그 공무원 사회 안에 뚫고 들어가야 돼요. 공무원 사회 안에는 정말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거든. 거기도 뚫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암행어사 그 마패를 줘봐봐. 그냥 다니면서 시집에 다 잡아넣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 마치 그냥 민원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리고 그냥 나한테 그냥 일주일 기한 잡은 종기 붙여가지고 일주일 기한 공무원 임명 처분해줘봐. 내가 들어가갖고 바로 다 보고 다 잡아내고. 그런 거 정말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변경 생각해봐. 과세 처분이랑 과징금을 좀 비웃냐? 속 터지니까 그러지. 진짜 결혼 언제?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어. 아니 세상이 발라야지. 내가 만약 교통사고 죽으면 내 마누라하고 애를 놓고 갈 수가 있지. 이 세상에 맡긴다. 그리고 갈 수가 있지. 근데 이딴 세상에다 어디다가 맡기고 가? 그렇잖아. 안 돼. 내 위로는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 밑으로는 내가 챙겨야 되는 거니까 이거 챙길 수 없는 사회에다 맡겨놓고 갈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무슨 양키 새끼들을 나라에 갖다 놓을 수도 없지. 쪽발이 새끼들 나라는 언제 침몰할지 모르지. 짱깨 새끼들은 항상 칼부림하지. 몽골에 갖다 놓을까? 몽골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네. 옛날에 몽골 여자가 나한테 대시한 적 있었는데. 아니, 되게 이쁘고, 키도 되게 크고 되게 괜찮은 분이었어. 예, 이래 나보고, 나보고 선생님 저기 가실래요? 그러더니. 그쪽 재벌이야, 몽골 쪽에. 내가 가면 거기 가면 뭐 하는데요? 네. 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는 거야. 그냥 오시면 돼요. 내가 좋대. 잠깐 혹했지. 예. 저쪽에 가서 재벌 놀이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을 해서 보람을 얻지 않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10여 년간 한 일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가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라고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그렇게 살면 그것도 또 앞뒤가 안 맞잖아. 내 또 그 죄책감에 내가 또 어떻게 살겠어. 그치? 또 그래 놓고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또 제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몽골인데 말이야 일로 놀러와 막 이것도 양아치 같고 그치? 어떻게 해도 조합이 안 나와. 그래서 행복하십시오. 가세요. 그치? 따라갔어야 되나? 그치? 그래서 과징금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분리는 되는 것인데 특정이 안 되는 거잖아. 뭐니까? 재량행위니까. 그러면 과징금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거기서 일부 취소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죠. 그죠? 특정이 안 된다? 아니야. 이건 있잖아. 이렇게 봐야 돼. 조금 디테일해지는데? 너무 어려워지나? 그만 들어갈까? 이거는 칼로리 바란스 2번 칸, 분리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이거는 방금 전에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행정심판에서. 그렇죠?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조차도 행정심판에서는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특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변경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징금 같은 재량행위에서 일부 취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기 때문에 정당부당심사라는 한목적성 심사를 할 수가 있어서 재량행위도 어디까지가 적정하다라고 특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결론만 기억해.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재량행위에서 일부 취소 제기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분리 안 되는 경우 생각해봐요. 징계처분. 화면의 힘, 강등정지, 감봉견책이 있지. 그럼 이게
내가 파면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얘가 정직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과도해. 그래서 위법하다고 생각을 했어. 법원이 판단 내리면 그러면 파면을 정직으로 바꾸는 변경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가 없죠. 이건 왜? 아예 분리가 안 되니까.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소청심사 청구하게 되면 파면에 대한 취소심판 들어가면은 정직으로 바꾸는 변경 제기를 해줘요. 그런 걸 수정재결이라고 합니다. 수정재결. 이름을 기억해놔야 돼. 수정은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입니다. 수정은 분리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소송이든 심판이든 어쨌든 간에 그 변경이라는 건 말이야. 여기서 아무리 적극적 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경이라는 건 말이야. 일부 인용입니다. 일부 인용이에요. 예. 어쨌든 조금 더 유리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유리해져야 돼.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용이다. 구별 개념. 무효등록이 심판하고 취소 심판하고 비교하게 되면 심판의 목적물이 얘는 무효인 처분이고 쟤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겠죠. 요거는 뭐 소송에서도 취소 소송, 무효등록이 소송이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의무행 심판하고 비교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소송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죠. 취소하고 무효는 요구와 방어의 기능을 모두 다 수행을 하게 되지만 부작위 합항이 수용하고 의무행 심판은 오직 요구적 쟁송의 성격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거부하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 형성적 쟁송, 패스, 뭐 당연한 얘기니까. 대상적 격 보겠습니다. 우리가 취소에서의 대상적 격 생각해 보게 되면 처분 등이라고 했지. 처분 등에서 논의했던 것은 행소 형제, 행정처분, 소극처분, 형식처분, 재결처분. 행소 형제인데 행소 형제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요. 등이 빠졌죠. 등이 빠졌으니까 재결처분 빼고 행소형 여기까지죠. 행소형. 행정처분은 무엇인가? 거기서 논의했던 건 1원론, 2원론에 대한 논의였었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처분에서 논의했던 건 신청권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형식적 처분에서 논의했던 것은요. 협의 수익이 인정되면 대상적 격이 인정된다. 대에는 소를 포함한다. 라고 끌고 들어왔던 거. 소송을 통한 권리고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처분성도 인정해야 된다. 여기는 뭐야? 심판을 통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처분성도 인정해야 된다. 소송에서 했던 얘기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똑같다. 두 번째 청구인적 격으로 갑니다. 들어가 보시고 행정심판법 13조 1항으로 갑니다. 행심법 13조 1항. 13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1문, 2문이 이렇게 있죠. 1문, 2문이 있는데 소송법 12조하고 똑같아요. 1문, 여기도 1문, 2문, 거기도 2문. 그런데 우선은 청구인적 격 보면 특징적인 거 하나 잡아보시고요. 우리가 소송법 12조에서는 1문 뭐라고 했냐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등 당연히 없죠. 대상에서 뺐으니까 등 빠졌고. 근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안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돼 있다고요. 변경 포함됐죠. 변경이 추가돼 있다. 왜 그렇다? 소송에서는 변경이 소극적 의미의 변경이기 때문에 일부 취소이기 때문에 그냥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서 취소만 말해도 그 안에 변경 포함된다. 하지만 심판에 있어서의 변경이라는 것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이기 때문에 취소가 포함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죠. 칼로리 밸런스 1번 칸, 적극적 형성 칸.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소라고 해서 다 아우를 수가 없기 때문에 변경이란 말을 따로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이문은 소송에서 협의 수익이었다면 여기에선 협의 심판이 이익에 대한 문제가 될 뿐이고. 다시 164페이지 교재로 와보시게 되면은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이익이 되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소송 쪽하고. 근데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뒤에 봐봐. 얘는 위법심사뿐만 아니라 부당심사도 되는 것인데 입법과업 비과업설 대립이 있는데 그런데 재량권 행사상의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권리가 침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느낌적인 느낌 오고 있어?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거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소송에서는 위법성 심사만 할 수 있지. 근데 심판에서는 위법 부당심사까지 다 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원고적 격, 청구인적 격은 소송과 심판으로 들어가는 문턱이지. 들어가는데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으로 막아놨었는데
여기서도 법률상 이익으로 막아놓게 되면 들어가는 문의 크기가 똑같지 않냐 이거야. 들어가는 문의 크기가 똑같으면 여기서는 부당심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당심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박탈되는 거 아니냐,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맞겠어 틀리겠어?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13조 1항 1무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입법 과오설이 되는 거라고.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면 입법 비과오설이 되는 거란 말이지. 걔네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지. 아니 들어가는 문하고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는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이 이렇게 있잖아. 처분이 있어요. 그러면 위법한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당한 처분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익보상이 인정이 되고 사익보상이 인정이 안 되고 그 근거법규나 관계법규에 있어서 사익보상 인정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권리침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냐 안 됐냐라는 문제는 어느 쪽 문제가 아니고 어느 쪽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 문제가 아니고 이쪽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 얘네들이 이런 얘기하지. 정당부당 심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법률상 이익이라고 똑같이 그 관문을 막아놔버리게 되면은 부당심사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걔네들의 생각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 애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옹알이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된 말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얘기지.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는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는 권리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식의 전제를 깔아놓고 걔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법률상 이익은 뭐니까? 권리니까. 그죠? 부당한 심사를 여기서 권리를 요구했지. 그럼 들어가면 부당한 심사를 못하게 된대. 그 말은 뭐야? 부당한 처분에 의해서는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얘네들이 깔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위법한 처분이냐 부당한 처분이냐 문제 때문에 법률상 이 권리라는 게 침해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는 거냐 이거야. 달라지는 게 아니지. 이건 원고적격 청구인적격 문제고 이건 본안 가서 보는 문제잖아. 본안 가서 부당할지 위법할지 적법할지 정당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들어가서 보는 거지. 그리고 어디에요? 이거잖아요. 지금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사익보호,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냐 아니냐 이거에 의해서 그 법률상의 권리가 침해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어디를 봐야 되는 거라고? 왼쪽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여기만 보는 거라고. 이 처분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됐냐 안 되냐,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냐 안 되냐 문제는 그거는 그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것인지 법에 의해서 아닌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저쪽하고 뭔 관계냐고.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사기꾼인 거예요. 이런 게 들어보면 되게 그럴듯하거든. 아무거나 막 조합해서 갖다 놓고 나서 막 믹싱해버리면 되게 그럴듯하거든. 사기꾼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결론 뭐야? 소송이든 심판이든 이쪽엔 위법심사만 할 수 있고 저쪽엔 부당심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와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이건 주관적 쟁송이기 때문에 권리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그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야? 입법 비과오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협의 심판이익에 대한 문제. 이거는 소송법 12조 2문하고 심판법 13조 1항 2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효리상 인가 논의했던 거 똑같은 거야. 처분 효력의 소멸, 이익침해 해속, 원상회복의 불가, 기본행위와 인가. 그렇게 되면 부인사유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부수되는 이익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가중요건 규정이 있다라거나 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협의 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문제되고 살릴 수 있고 협의 심판 이익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 17조 가시고 행정소송법은 몇 조였었어요? 거기는 행정소송법은 13조였었죠? 행정심판법은 17조입니다. 17조에 보게 되면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아닐걸?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을걸? 그치? 그래요. 행이 빠졌어요. 다르죠. 그죠? 소송법은 처분 등을 행한, 여기는 처분을 한, 행이 빠졌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오타누락이야, 오타누락. 한보단 행한이 좀 낫지 않나? 그죠? 그래야지 행한부 가잖아. 그치? 이럴 때 뭐라고 하는 건지 알지? 너 오골개냐?
오글오글거리게? 뭐 이런 거. 그치? 네. 어떻게 봤어? 누가 했지? 네, 아무튼. 네.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랬어요. 너 오글개냐? 오글오글거리게. 그래서, 오, 그럴듯한데? 저 아저씨, 아재 제대로 아재인데? 그래서, 아재가 좋은 거야, 아재가. 그죠? 네, 아재가 아재다우면 아주 훌륭한 거죠. 예, 여기는 뭐예요? 등 빠졌으니까 항상 대상과 피고, 피청구인이 연동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앞에 소송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처분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고 재결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재결청이 피고가 되는 거라고 했지. 그럼 여기는 뭐밖에 없는 거야? 처분 취소 심판밖에 없는 거잖아. 처분 취소 심판밖에 없는 거면 피청구인은 처분청밖에 없는 거지. 끝. 그 행정청이라는 게 광의 행정청, 작용법상 행정청이 되는 것은 똑같잖아. 우리가 소송할 때 뭐라고 했어요? 행정소송법은 2조 2항의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심판법은 2조 4호의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2조 1호의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 똑같다. 다 똑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작용법상 행정청, 즉 기능적 의무 행정청이 포함된다라고 봤으면 여기도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예,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권한 없는 자의 행위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없이 외부적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고 했지? 여기도 마찬가지. 피청구인은 외부적 명의자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청구기간. 요거는 이제 살짝쿵 차이가 좀 있죠. 살짝쿵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소기간 얘기했을 때 다 했단 말이야. 제소기간 얘기하면서 심판법 27조 봤었지? 27조 피고 1항 뭐라고 돼 있어? 27조에 처분의 안날부터 90일이라고 돼 있지? 안날에 90일이라고 돼 있고 2항 이건 소송법에 없던 게 추가됐던 거였었잖아. 불가항력 발생하게 되면 14일 주겠다라고 돼 있지. 이거는 소송은 민사소송법 173조를 8조 2항 타고 준용해서 적용시키는 방식이었었고 심판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못하니까 스스로 다 14일 규정을 두고 있는 것뿐이고 그 다음 사망 가게 되면 이튿날로부터 180일 소송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365일 얘는 180일로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여기도 정당한 사유 인정되는 거 똑같은 거지.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기간 만료되면은 청구기간 종료되는 것은 소송이랑 똑같겠지. 차이 없고. 그 다음에 사항에 가게 되면 불변기간이라고 돼 있지. 행정소송법은 20조 3항에서 불변기간 규정이 있는데 얘는 중간에 2항에 불가항력이 있으니까 한 개 밀려갖고 4항에 있는 것 뿐이지. 4항에 가니까 불변기간이 90일이라고 돼 있는 거 말고 또 하나 있지. 뭐 있어? 2항에 있는 14일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5항, 6항 두 개 생각해 보시고 5항, 6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지제도 되는 거지, 고지제도. 그래서 오고지, 불고지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90일인데 120일이라고 잘못 알려주게 되면 120일 안에만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 오고지, 5항. 그 다음에 청구엔 알려주지 않게 되면은 그냥 사망으로 가갖고 180일 안에만 제기하면 되는 것이다가 6항. 오고지, 불고지 이렇게 되는 거고 7항에 가게 되면은 소송법과 달리 소송은 취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나서 그것을 다른 소송에다가 준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면 얘네들은 거꾸로 공제하는 방식을 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먼저 행정심판 전체 쫙 깔아놓고 나서 아닌 거 골라낸단 말이야. 아닌 거 골라낸다. 두 개가 걸려있지. 첫 번째 무효등확인 심판은 아니다. 이건 무효등확인 소송과 똑같지.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지.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왜? 소송 때랑 똑같죠? 뭐예요? 귀찮점이 없어요. 부작이면 언제부터 해서 90일이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다. 끝.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이제 날라갔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 보면 되는 거냐면 우선 164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이거 기억나죠?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적극적 구제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적극적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소극적 구제수단이면 충분하다. 그 내용이 이제 기본 정리가 되어 있는 게 164페이지 밑에 있는 일반적인 기준 제시를 해준 거예요, 내가. 적극적 불이익 처분, 소극적 불이익 처분. 그러면 소극적 구제수단, 적극적 구제수단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만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거부에다가 취소를 갖다 맞춰놨잖아. 거부는 뭐야? 소극적 처분이지, 취소 심판은 소극적 구제수단이지, 소극하고 만났으니까 거부 처분 취소 때랑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지 적극적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야?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이 인정돼야 될만 한 거지. 집행정지 때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옛날엔 이게 없었단 말이지. 작년에 개정됐다고 했지. 2017년도 4월 18일 날 개정이 됐고, 개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협의회 심판 이익의 문제는 안 발생한다는 거지. 재처분 의무와 관련돼 갖고. 그래갖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거 뒤쪽으로 나오는 거라고. 거부처분 취소 심판, 이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게 인정될 수 있니 없니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 뭐가 없으니까, 재처분 의무가 없으니까 말이지.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인정이 됐으니까 이제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그 다음 논의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 다음 논의가.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이 교수님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좀 혼 좀 나야 돼. 지옥불 떨어뜨리고 이게 해야 돼. 안 되겠어. 내가 목사를 할까? 나 욕을 많이 해서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행시도 안 냈고 변시도 안 냈고 미친 새끼들. 법전협 1차 6월달 그것도 안 냈어. 미친 새끼들. 정신 나갔어. 노무사 역시 훌륭해. 노무사에서 나왔어요. 역시 내가 예견한 대로 1문 빵! 1문에 설문 1번 빵! 제일 큰 거. 뭔지 알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의 임시처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 나왔다고 했잖아. 응?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그러면 옛날에는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은 재처분 의무가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요 행정심판은 오직 의무행심판밖에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취소, 무효, 의무행심판, 거부에 대해서 다 제기할 수 있다고. 다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인정되니까?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 가구제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야. 작년까지였으면 무슨 거부처분 취소 심판의 가구제 논의가 어떻게 나와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데. 예. 본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가 못 나온 상황이었죠. 그게 165페이지 중간. 예, 본안 심리 들어가시고요. 정당부당에 대한 심사, 한목적 성심사 할 수 있다는 건 뭐 계속 나왔던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세요. 17조 이게 뭐였어요? 방금 피청구인이었었죠. 피청구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대심주의 규정이라고 봐요. 피청구인 규정을 가지고 이게 대심주의가 행정심판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뭐예요? 서로 이렇게 대등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행정심판이 사법 절차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가장 기본이에요. 연결 이렇게 시키는 거야. 17조에는 피청구인 규정을 가지고 대심주의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게 행정심판의 사법 절차의 성격을 이게 상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준사법 절차의 성격을 띈다라고 했잖아. 그치? 헌법 107조 3항에서 사법 절차의 성격을 띄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도 직권심리가 있어요. 직권심리. 얘네들은 39조. 소송에서는 몇 조였었어요? 26조였었죠. 예, 그때 심판법 우리 같이 비교했었어. 뭐라고 했냐면 소송 같은 경우에는 26조에서 필요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법원이 그 다음 뒤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앞부분에는 직권 증거조사, 뒷부분에는 직권 탐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건 직권 탐지, 주장 책임의 예외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 범위가 문제가 됐었죠. 학설 대립은 직권 탐지주의설, 변론주의 보충설, 직권 증거조사주의설 이렇게 대립했었단 말이에요. 판례 입장은 변론주의 보충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행정심판으로 가게 되면 36조하고 39조로 분리된단 말이야. 36조 펴봐. 행정심판법 36조. 법령 그냥 눈팅하면 다 기억나요. 그러면 외울 수가 없어. 36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직권증거조사. 그러니까 직권증거조사 규정이 따로 있다는 거야. 지금 심판법에 39조 가봐요. 39조 가게 되면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권탐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직권심리라는 표제는 어디 사용하는 거냐면 39조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대로 행정소송법 26조는 앞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이 사실 직권심리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지. 이해할 수가 있겠지? 네. 36조, 39조,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그래서 36하고 39가 되는 거예요. 네, 깔끔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도 직권심리라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왜?
이거는 행정소송 절차 자체도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된 특례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절차 자체도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서면심리, 구술심리 둘 다 돼요. 둘 다 되는데 통상 그냥 서면심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구범위 이거와 별도 규정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에요. 불구분리 원칙, 심리 범위죠. 심리 범위. 그 심리 원칙으로 비교하게 되면 처분권주의 중에서 소송물 부분, 소개 시 소송물 소종료, 심판까지 확대하면 심판 절차 개시, 심판 대상 결정, 심판 절차 종료에서 그 심판 대상 결정 있잖아. 심판 대상 결정. 그게 처분권주의로 오게 되면 이제 중간계 되는 거지. 불구분리 원칙. 고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B 처분에 대해서 판결 내리고 재결 내리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심판법은 47조 1항에 별도 규정이 따로 나와 있어요. 아예 대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사법 절차야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사법 절차야. 그래서 고하지 않은 건 심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구 범위를 넘어서는 심판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7조 2항이 또 제일 많이 나오죠. 2항 이건 뭐예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아까 얘기했던 거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이 새끼가 지 동생이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하니까 성질 부려버릴 수 있단 말이야. 왜 나한테 정직을 하세요? 이러니까 그럼 새끼야 파면이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라거나 특별행정심판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모든 법마다 행정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법은 모든 법에 다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규정이 다 따라붙어요. 다 따라붙어. 왜냐면 걔네들이 나쁜 짓 할 수 있거든. 지 잘못했다니까 와서 때려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못 때리게 만드는 거야. 불이익변경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요. 소송에서 소송재판, 본안재판, 그리고 법원 판결 이렇게 들어갔겠지. 그렇게 되면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건심리, 본안심리, 심판재결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요건심리, 본안심리, 그 다음에 심판재결. 여기서 재결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요건심리에서 나오는 게 각하재결, 그쪽에 소송재판하고 똑같죠? 각하재결. 그 다음에 이제 본안재결에는요, 지금 취소심판 쪽에는 뭐가 있다가 사라졌어요? 43조 사망. 43조 사망. 사망에 보게 되면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취소하고 변경 곱하기 형성하고 명령 2 곱하기 2는 4. 그래서 취소재결, 변경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명령재결 다 인정이 되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취소명령재결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면 심지어 거부처분이라면 어떡할 거야?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해? 그냥 지가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취소 명령 재결은 삭제가 된 것이고 지금은 3개만 남았다. 3개만. 명령 재결에는 뭐만 남아있다? 변경 명령 재결만 남아있다. 이거는 명령 재결은 취소 심판과 친하지 않죠. 왜? 취소 심판은 뭐니까? 형성 심판이잖아. 형성 심판인데 명령 재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근데 왜 형성 재결 말고 명령 재결로서 변경 명령 재결은 굳이 그냥 뒀을까? 이건 왜 폐지 못했을까요? 변경이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적극적 형성, 칼로리 밸런스 1번 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경은 칼로리 밸런스 1번 칸의 변경을 할 때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행심위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명령하라는 거야. 명령하라. 스스로 하도록, 천천히 하도록 명령을 하라. 그래서 변경 명령 재결은 살아있다. 그 다음에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 사정 판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사정 재결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28조의 사정 판결 규정이 있었다라면 소송의 심판에는요. 소송에는 뭐 없어요. 판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죠. 사정 판결밖에 없단 말이야. 얘네들은 재결에 대한 규정이 43조에 따로 있죠. 43조 1항, 각하, 2항, 기각, 3항,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 그 다음 4항 무효확인 심판의 인용재결, 5항 의무행 심판 인용재결 있잖아. 바로 그 뒤쪽 연결해. 44 바로 뒤로 연결해서 거기에 사정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죠. 행정심판에도 사정재결이라는 거 있다라는 거지. 재결의 효력.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판결의 효력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이거죠. 언제 발생하냐?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걔들은 확정이 되었을 때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예, 기간으로 치게 되면 상소기간 14일 지나야만 한다라는 거지. 하지만 재결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 90일 지나서 확정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재결 나오고 90일 기다리고 앉아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나오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의 규정도 있다는 거예요. 48조 2항 확인하시고, 예, 법령집 48조 2항 눈으로 확인. 48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효력 발생한다라고 돼 있지. 예, 바로 발생한다고. 바로 발생한다. 뭐랑 똑같은 거야? 재결도 소송처럼 사법 절차인 건 맞지만 또 얘도 행정행위의 일종인 것도 맞단 말이지.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의사표시의 이론에 따라서 송달되면 그냥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걸로 인정.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얘가 처분 쪽에 붙을까 판결 쪽에 붙을까 재결은 중간에 서가지고 참 애매한 친구야. 애매한 친구인데 여기선 처분 쪽에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효력을 바로 발생을 시켜준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형성력, 기속력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효력이 발생했다고 치게 되면 확정 판결의 효력과 비교했을 때 확정 판결의 효력은 뭐가 있었니? 6개가 있었지. 불자판형 세속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불자판형 세속에서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기판력은 없다. 그쵸? 여기서 만약에 기판력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소송을 못 가는 거잖아. 못 가기 때문에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다. 나머지는 뭐 다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166페이지에 불가쟁력 가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거 1, 2, 3 기억하세요. 1, 2, 3. 첫 번째, 행정심판 거쳐서 재결이 나왔다. 다시 행정심판 갈 수 있다? 못 간다. 아까 51조 재심판 청구 금지입니다. 막혔지? 그럼 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재결에 대한 소송을 아무나 막 재결할 수 있냐? 아니.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할 때만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1, 2 들어왔죠. 2, 3. 그러면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하면 재결에 대해서 언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 제소기간은 준수해야 되는 것이다. 당연히.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제소기간 특례규정 20조 1항 단서죠. 1, 2, 3 뭐야? 재심판 청구, 금지, 두 번째 원처분, 중심주의, 세 번째 제소기간 걸려버리면 바로 불가증력 발생한다.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청구인, 피청구인에 대한 것이겠죠. 피청구인은 당연히 안 되고 청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불가변력. 불가변력 요거는 소송에서 얘기했던 자방력 얘기하는 거죠. 얘도 역시 준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린 그 재결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 뒤집을 수가 없다.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 존속력. 옆에 써주세요. 써있습니까? 안 써있죠? 이건 작용법에 나온 얘기여서 이 불가쟁력을 뭐라고 하냐? 형식적 존속력, 그 다음에 불가변력을 실질적 존속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 존속력. 판결의 경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거기서는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했어? 확정력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존속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판결 쪽하고 재결 쪽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정력, 존속력, 그냥 확정력이라고 다 해도 되긴 하는데 요즘에는 다들 잘 구별해서 확정력, 존속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판결 쪽의 확정력 생각해봐. 불자판이죠. 불자판에서 불가쟁력, 자방력, 그리고 기판력에서 맨 첫 번째 게 형식적 확정력이지. 맨 끝에 게 실질적 확정력이 되는 것이지. 근데 여기에는 그 기판력이 없잖아. 기판력이 없으니까 불가쟁력이 맨 첫 번째 거가 되고 불가변력이 맨 끝에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불가쟁력이 형식적 존속력, 그리고 불가변력이 실질적 존속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판결에는 3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2개가 각각 형식과 실질을 그냥 나눠 먹는 거야. 그 다음에 형성력. 형성력. 취소 심판은 형성 심판이니까 당연히 형성력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소송에 있어서는요, 취소 판결이든 아니면 변경 판결이든 그거는 당연히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형성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취소 심판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 명령 재결이 하나 포함되어 있잖아. 명령 재결은 형성력이 없습니다. 명령 재결은 기속력이 있을 뿐인 것이지 형성력이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게 아예 만약에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6항에 명령 재결은 형성력이 없다라는 명문 규정도 있어요. 명령 재결은 당연히 형성력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 다음에 대세요. 당연히 행정행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3자요 행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3자요, 대세요가 판결에 있었다면 재결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속력. 기속력 먼저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의 부분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 기속력. 우리가 판결에서 배웠던 기속력이라고 하게 되면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3개를 얘기했지. 3개를 얘기했는데 소송에서는 그런 말을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행정심판에 오니까 뭐가 있니? 변경명령 재결이 있단 말이야. 변경명령 재결이 있는데 이거는 반복금지 의무도 아니고 재처분 의무도 아니고 원상회복 의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 기속력이야. 알겠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기속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피청구인 쪽에서도 불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저쪽 생각해봐. 소송 쪽에서는요, 원고든 피고든 자기가 패소하면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청구이든 피청구이든 자기가 만약에 지게 되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다. 피청구인 처분청 같은 경우에는 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용재결 나왔다고 해서 그 인용재결에 불복해 소송 제기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적격 금결로 각하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준 바도 있었죠. 피청구인은 소송 못 제기한다. 그 다음에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얘기는 소송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다만 재처분 의무가 원래는 인정이 안 되던 거 앞에 나왔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그 다음 무효심판에서도 재처분 의무가 생겼다는 거 기억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도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뭐가 없다? 원상회복 의무, 결과적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간접강제 이것만 정리하면 끝. 이 생각을 해봐요.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이거 쓰고 쉽시다. 뭐였어요? 우리 너무 많이 봤던 거. 첫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거 보시면요.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그냥 취소라고만 쓸게. 취소심판하고 그 다음에 무효확인 심판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에 절차 먼저 쓸까? 인용처분. 인용처분에 대한 절차상. 이거 먼저 쓰면 재미없나? 두 개에서 뒤로 밀리면 대번째. 저거 먼저 씁시다. 의무행심판. 여기는요, 부작위하고 거부처분. 부작위하고 거부처분 부분에 대한 의무행심판. 의무행심판하고 그 다음에 신청에 따른 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 즉 인용처분. 인용처분에 있어서 절차상하자. 절차상하자로 취소되었을 때 재처분 의무하고 강제수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재처분 의무, 처분 의무 이런 게 인정이 되느냐, 기속력으로서 인정이 되느냐, 재처분 의무, 처분 의무 인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강제수단, 강제수단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지. 했는데 과거에는 어땠었어요? 여기에는 재처분 의무가 없었단 말이야. 아까 나온 거 협의심판이익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없었단 말이지. 이거 두 개만 있었더라 이거지. 이거 두 개만. 그러면 강제수단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여기 의무가 없으니까 강제수단이 있을 리가 없는 거지. 여기도 강제수단이 있을 리가 없는 거지. 얘는 강제수단이 있었어. 강제수단이 있었는데 간접강제수단은 없었고 직접강제수단만 있었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의무를 부과해놓고 나서도 재처분을 안 할 때 또 대책이 없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내가 다 바꾸라고 내가 연락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건 원래부터 있었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두 개가 새로 생긴 거라. 두 개가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요 상황을 요 상황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 이 강제수단의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간접강제수단 이건 배상명령제도. 그 다음에 직접강제수단 이건 직접처분제도 말하는 거지.
직접 처분제도.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없었고, 이거 없었고, 이거 없었고, 이거 없었고, 이거 없었고, 이거 없었고, 이거 있었고, 이거 없었단 말이야. 이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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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고, 예, 여기는 변한 거 없어요. 변한 거. 왜냐하면 직접 처분 제도 같은 경우엔 의무이행 심판 말고 딴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직접 처분 제도는 뭐가 인정돼야 돼요? 우선은 재결의 형식으로 적극적 형성을 할 수가 있어야지 처분의 형식으로도 적극적 형성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단 말이야. 재결의 형식으로도 허가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처분의 형식으로 허가 처분을 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건 들어와봐야 어디밖에 못 들어오는 거야. 저건 들어와봐야 의무행심판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직접 강제수단. 그래서 지금 몇 개가 생긴 거야? 2개, 4개. 2개, 4개. 재처분이 뭐 없었던 거 2개가 새로 생겼고 신설됐고, 그 다음에 강제수단 없었던 거 4개가 새로 신설이 되었다. 간접강제만 우르륵 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취소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의무행심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래. 50분, 3시 50분에 새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